대구 남구의 한 한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 동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운 70세 할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요양원행을 통보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이 할머니의 반격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 노인 문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구 남구의 한적한 골목길, 그곳에 70세의 김말순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4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분이시죠. 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몸을 일으키고 찬 마루를 맨발로 걸어 부엌으로 향하세요. 40년 된 한옥의 나무 기둥들이 삐걱거리며 할머니의 발걸음을 맞이하죠. 이 집은 말순 할머니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반찬 장사로 번 돈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리시며 깍두기를 썰기 시작하셨어요. 칼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부엌 전체를 채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나 다름없었죠.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할머니는 항상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올해로 30년째 키우고 계신 이 나무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들 진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심은 나무거든요. 진호야, 엄마가 이 감나무처럼 너를 잘 키워줄게.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순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손자까지 품에 안겨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서미정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어머님, 어머님 하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며느리가 언젠가부터는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이에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10살짜리 준호가 종이를 펼쳐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한옥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기와 지붕 아래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준호가 그림도 잘 그리네. 할머니가 액자에 끼워서 걸어 놓을까? 네. 좋아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서미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준호 언제 집에 보내실 거예요? 학원 가야 하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준호가 어머님 댁에서 잘 놀고 있나요? 하며 다정하게 물어봤을 텐데 말이죠. 말순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단톡방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집 문제 정리 좀 하시죠. 이제 때가 됐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집 문제 정리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아들 진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해졌습니다. 40년간 갖고 온 이 집, 손자와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혹시 며느리가 노리는 게 이 모든 것들일까라는 생각이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마당에 감나무가 떠올랐어요. 30년 전 어린 진호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 말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연 이 평온했던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단톡방 메시지가 온 지 사흘 후 말순 할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파트 복도를 올라가는데 앞에서 며느리 써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이제 정말 한계야. 늙은 노친네가 계속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요양원? 당연히 보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편하잖아. 그 큰 집에 혼자 살면서 뭘 하겠어? 나이도 이제 70살인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집가? 지금 시세로 한 5억 정도는 나올 거야. 거기다 시장 근처 상가까지 합치면 아무래도 7억은 될 것 같은데. 말순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바람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서미정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미정은 할머니를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집은 놓으시고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어머님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그 큰 집에서 생활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으니까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시대에 그런 한옥에서 혼자 사는 게 말이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도 힘들잖아요. 서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새 집 마련할 돈이 필요해요. 준호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진호 직장도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옆집에 사는 박순덕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미정아,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내가 함부로 처분하라고 할 집이 아니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식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자식 생각? 내가 언제 자식 생각 안 했다고 그래? 어머님이 그 집에 계시면 저희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매일 안전한지 걱정하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고.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잖아요. 서미정은 마치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집 팔면 어머님 노후 자금도 여유로워지고 저희도 준호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윈윈 아닌가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갖고 온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가라니.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의 아내가 하는 말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미정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머님, 화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박순덕 아주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야, 서미정.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서미정은 깜짝 놀라며 박 아주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손에 휴대폰이 들려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들었어.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지? 그것도 집 팔아서?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거든요. 아주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너희 새 집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이 일이 있은 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순덕 아주머니가 촬영한 영상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가 시장 전체에 퍼진 거예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간 말순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말순 씨, 며느리가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집을 팔라고 하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뻔뻔해졌어. 할머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제 집은 놓으시고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복도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명절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준호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불안했죠. 새벽 5시부터 할머니는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을 위한 제사상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진호가 이상해져 버린 것 같아요. 며느리 말만 듣고 있어.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싶었거든요. 오전 11시쯤 아들 진호와 며느리 서미정, 그리고 손자 준호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할머니. 준호만큼은 변함없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니까요. 우리 준호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무언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서미정이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했던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뭔데? 이걸 좀 보세요. 서미정은 서류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겉표지에는 부동산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어머님 편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집 관리나 각종 서류 업무를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집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매까지 할 수 있는 전권 위임장이었거든요. 미정아, 이거 왜 이렇게 써 있어? 집을 팔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 어머님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서미정의 말에 아들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믿고 맡겨주세요. 할머니는 위임장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옥뿐만 아니라 시장 근처의 작은 상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전부였죠. 진호야, 이거 왜 상가까지 들어있어? 나는 그런 걸 위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 어차피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드릴게요. 진호의 말을 들으니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며느리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망설이자 서미정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변화무쌍하잖아요.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님께 연락드리고 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어머님,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서미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가족을 의심하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손자 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영어 학원 등록해야 해요. 엄마가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순진한 준호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일시불로 내면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달만 해도 돈이 넉넉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진호야, 내 월급이 적지 않은데 왜 돈이 부족해? 어머니,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준호 교육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아요. 그때 서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 아파트도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낡아서요. 새 아파트? 네, 준호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 곳으로요. 그런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할머니는 이제야 며느리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자는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 생각이에요. 함께 산다고. 그럼 요양원은 왜 얘기했어? 서미정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한 말이고 저희랑 함께 살면 문제없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 복도에서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 때문이죠. 미정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진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우왕좌왕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진호야, 너도 이제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구나. 할머니의 말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어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했어요. 할머니, 왜 화났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순진한 손자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서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순 할머니는 혼자 남은 집에서 위임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아들과 며느리 손에 넘어간다는 것이었죠. 이게 정말 내가 평생 바랐던 가족의 모습일까? 할머니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제법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을 받은 그날부터 말순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장에 나가는 길에 박순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말순아,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박 아주머니는 속을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니까요. 말순아, 혹시 그때 일로 고민이 많지? 내가 찍은 영상 말이야. 영상이요? 응, 그날 며느리가 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는 거 다 찍었거든. 혹시 필요하면 줄 수도 있어. 박 아주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는 증거가 있어야 해.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어? 그날 오후 박 아주머니는 휴대폰 영상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 서미정이 차갑게 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집은 놓으시고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고. 영상을 보며 할머니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 며느리가 전화하면서 내 재산 계산하는 것도 찍었거든. 그런 것까지요? 응, 7억이라고 하더라고. 집값이랑 상가값 합쳐서.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이미 다 계산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재산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위임장을 강요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심각한 문제네요. 혹시 증거자료 같은 건 있으세요? 네, 이웃분이 찍어준 영상이 있어요.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에게 받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재산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본인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가족이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신탁이요? 할머니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관심이 생겼습니다. 네, 신탁 조건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상속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특정 조건이요? 예를 들면 공개 사과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들 말이에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서 검색도 해보고 관련 책자도 읽어봤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신탁 조건을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준비한 메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재산의 60%는 노인복지기금에 기부한다. 둘째, 20%는 손자 준호의 학자금으로 적립한다. 셋째, 나머지 20%는 본인의 노후연금으로 사용한다. 좋은 조건이네요. 그런데 상속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과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요양원에서 100시간 봉사활동을 한다면 상속을 허용한다는 조건은 어떨까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재산도 보호할 수 있고 아들분들에게도 반성할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신탁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지냈어요. 며느리나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지 않으려고요. 신탁 서류가 완성된 날 할머니는 혼자 집에서 천천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김말순명의 재산 일체를 다음 조건으로 신탁함. 서류를 읽으며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펐거든요. 가족끼리 이런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준비는 다 됐어. 며느리가 또 무슨 수를 써도 당황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서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위임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준호 학원비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재촉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서랍 안에 보관된 신탁 서류를 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구나. 신탁 서류를 완성한 지 사흘 후 말순 할머니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돌아보니 손자 준호가 혼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왜 울어? 어디 다쳤어? 할머니는 얼른 손자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집에 오지 말래요.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된대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손자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였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왜 나쁜 사람이겠어? 할머니는 준호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그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다, 엄마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봐. 할머니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바로 그 맛으로요. 여기에 김치찜과 계란말이도 함께 만들어 주었어요. 와, 할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오후 6시쯤 며느리 서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혹시 거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주세요. 학원 가야 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준호가 아직 밥 먹고 있는데. 밥은 집에서 먹으면 돼요. 지금 안 오면 학원 늦어요. 그때 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좀 더 있다가 갈 수 없어요? 아이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준호야, 엄마가 학원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가야지. 싫어요. 저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준호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준호 교육에 방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 아이를 거기 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게 잘못된 일이냐? 어머님이 준호한테 이상한 말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이상한 말? 내가 언제 이상한 말을? 어머님, 준호 새교육에 방해되니까 앞으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손자 준호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왜 엄마가 화났어요? 글쎄다, 준호야. 엄마가 좀 예민해 하시나 봐. 할머니, 저 엄마한테 말할게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순진한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그날 저녁 8시쯤 며느리가 직접 준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서미정과 마주쳤어요. 미정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준호 일 말이야. 아이가 할머니 보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래? 어머님, 준호는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할 나이예요. 할머니 댁에 오면 공부 시간만 빼앗기잖아요. 서미정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이한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어머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치열해요. 그때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또 놀러 와도 돼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할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준호야, 집에 가자. 서미정이 아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빨리 와. 늦었어. 준호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곧 보자, 준호야.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자 남은 집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는 아직 솥의 절반이나 남아 있었는데 이제 혼자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맛이 사라졌죠. 그날 밤 11시쯤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준호 교육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할머니 집 가겠다고 떼써서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는 정말로 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읽고 할머니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대신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꼭 지켜낼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신탁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서류가 준호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며느리가 함부로 재산을 손댈 수는 없게 만들어줄 거예요. 손자 학자금 20%. 할머니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자를 자주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아이의 미래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왔다. 며느리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단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준호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 손자를 빼앗긴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열흘 후 또다시 추석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명절이어서 차례를 지내야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으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 5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과일도 깎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요. 여보, 오늘은 꼭 이겨내야 해요.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신탁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오전 10시쯤 아들 진호와 며느리 써미정, 그리고 손자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욱 차가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인사 없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호만큼은 변함없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써미정이 곧바로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께 너무 들러붙지 마.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써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위임장 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할머니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아들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섞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혼자 그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서미정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냐? 이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순덕 아주머니에게 받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오해냐? 할머니가 영상을 재생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당연히 보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편하잖아. 그 큰 집에 혼자 살면서 뭘 하겠어? 영상을 보며 아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 써미정은 아예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이것도 내 오해냐? 할머니는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집가? 지금 시세로 한 5억 정도는 나올 거야. 거기다 시장 근처 상가까지 합치면 아무래도 7억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듣고 진호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쳐다봤어요. 미정아, 이게 뭐야? 너 언제 이런 말을 했어? 여보, 그건. 써미정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은 놓으시고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고. 복도에서 직접 할머니에게 한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미정아, 너 정말 이런 말을 했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정말 어머님을 걱정해서.
걱정해서? 내 재산 계산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자 준호는 어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화났어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잠깐 속상해서 그래. 하지만 써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 영상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전후 사정을 모르고 들으면. 전후 사정? 그럼 어떤 사정이 있다는 거냐? 이때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내 재산을 원한다면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할머니는 서랍으로 가서 신탁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호가 의아해했어요. 재산 신탁 서류야. 신탁이요? 응, 내 재산은 이미 신탁회사에 넘겼어. 너희는 이제 손댈 수 없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들어봐라. 재산의 60%는 노인복지기금에 기부한다. 20%는 준호 학자금으로 적립한다. 나머지 20%는 내 노후 자금이다. 할머니는 차근차근 신탁 조건을 설명했어요. 그럼 저희는 뭘 받나요? 서미정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받고 싶으면 조건을 이행해라. 무슨 조건이요? 첫째,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둘째, 요양원에서 100시간 봉사활동하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상속을 허용한다. 진호와 서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랑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너희가 먼저 끝내려고 했잖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말이야. 어머님. 서미정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다.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끝내든지. 그날의 차례상은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진호와 서미정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준호만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례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신탁 서류를 공개한 그 충격적인 추석 이후 사흘간은 조용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사과 전화라도 할까 기대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서미정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결연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여기서? 네, 여기서요. 서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여기서 하겠어요. 며느리는 할머니 앞에 버젓이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탁 철회하세요. 뭐라고? 신탁 철회하고 위임장에 도장 찍으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예전에 거칠애라도 하던 존댓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협박하는 것 같은 말투였거든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신탁을 철회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뭘 어쩐다는 거냐? 이때 서미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신탁 무효 소송 걸 거예요. 무효 소송? 네,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을 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내가? 요양원 가기 싫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신 거라고 하면 돼요.
증인도 있고요. 증인이 누구냐? 진호 오빠요. 남편이 증언하면 법정에서 인정받기 쉽거든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엄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요즘 며느리들 정말 뻔뻔해졌네. 서미정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준호 일도 마찬가지예요. 준호가 뭐? 앞으로 준호 절대 만나지 마세요. 다시 데려가면 가만 안 둡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소리를. 저는 준호 엄마예요. 아이 교육에 해로운 사람은 만나게 할 수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해로운 사람? 내가 준호한테 해로운 사람이라고? 그렇죠. 아이에게 어른들의 갈등을 노출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박순덕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야, 서미정.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주머니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지세요. 상관없는 일?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영상 다 봤어, 다. 내가 어떤 년인지 이제 다 알겠더라. 아주머니, 그 영상은 뭐? 변명할 거야? 시어머니 재산 노리면서 요양원 보내려던 거 다 들켰는데? 시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해졌어요. 어머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해요. 아니다. 여기서 끝내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님도 각오하세요. 서미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준호한테 직접 말할 거예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할머니 생각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 말에 할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미정아, 아무리 그래도 아이까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신탁이니 뭐니 하면서 저희를 적으로 돌린 게 어머님이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적으로 돌렸냐? 그럼 신탁은 뭐예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한 거 아닌가요? 너희가 실제로 노렸잖아. 할머니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신탁 철회하고 위임장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이 모든 일을 없던 걸로 하겠어요. 싫다.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안 한다. 서미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전쟁이네요. 그 순간 시장 저편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준호가 혼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서 할머니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반가워서 손자를 안으려 했지만 서미정이 재빨리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왜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엄마.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미정이 더 세게 잡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싫어요. 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이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서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앞으로 할머니 생각도 하지 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할머니, 나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저 엄마 말 안 들을래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이 말을 들은 서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봐요, 어머님. 아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이래도 계속 만나실 건가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를 지켜낼 거야. 서미정은 준호를 끌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를 적으로 돌린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할머니는 마당에서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구나. 할머니는 주머니 속 신탁 서류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대결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 했어요. 연락도 없고 손자 준호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마음은 전보다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아침마다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제법 큰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와의 대결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말순 씨 정말 잘했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김치가게 사장 정미숙 씨가 먼저 다가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뻔뻔해졌어. 시어머니 재산 노리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하다니. 떡집 사장 이영순 씨도 거들었습니다. 말순 씨가 신탁한 거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 나도 우리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따라해 볼까 싶어. 할머니는 이런 반응들이 의외였어요. 혹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노인회에서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말순 씨, 우리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노인회장 박영철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요즘 노인 재산 보호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 씨처럼 신탁을 활용한 사례를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요? 강의를?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말순 씨가 겪은 일들이 요즘 많은 노인분들의 현실이거든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가요? 작년에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비슷한 사건이 5건이나 있었어요. 모두 자식들이 노인 재산을 노린 경우였죠. 박 회장의 말을 들으니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말순 씨가 실제로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회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지, 그리고 신탁으로 어떻게 재산을 보호했는지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우리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었네요. 신탁이 그렇게 좋은 제도인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준호가 혼자서 할머니 집을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많이 뛰어온 것 같았죠. 준호야, 어떻게 왔어? 엄마는? 엄마는 몰라요. 저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준호야. 할머니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 저 엄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네, 그랬더니 엄마가 화내면서 방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왔어요. 순진한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가 엄마와 갈등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엄마 말씀은 잘 들어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왜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준호에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호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때로는 어른들도 실수를 해. 화가 나면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있거든. 엄마도 실수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준호는 엄마를 사랑해야 해. 할머니도 엄마도 둘 다 준호를 사랑하니까.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 서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 아이가 놀라며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어머님, 준호 당장 집에 보내주세요. 서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정아, 잠깐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준호야, 집에 가자. 이때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미정아, 그만하자. 뭘요? 이 모든 일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준호가 보고 있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내가 신탁한 건 너희를 벌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재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님, 너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조건 이행해봐. 그럼 내가 용서할게. 서미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작스럽게 며느리가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봐요. 미정아, 어머님 조건 이행할게요. 사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저 내일도 와도 돼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야겠다.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몇 달 후 며느리와 아들은 약속대로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요양원에서 100시간 봉사활동을 완료했죠. 할머니는 신탁 조건을 수정해서 상속을 허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노인회관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날도 어르신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이죠. 마당의 감나무는 내년에도 또 새 잎을 틔울 것입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처럼 말이에요.